교차 격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각 cross 그리고 isolated인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실제 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effective leverage인데 이 실제 배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포지션 사이즈 나누기 증거금입니다. 이게 실제 배율이에요. 근데 격리의 경우는 내가 베팅한 금액이 증거금이 되고 교차의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시드 전체가 증거금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100만원 중 10만원을 레버리지 40배를 적용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격리의 경우에는 내가 베팅한 금액 10만원이 증거금이 되는 거고 교차의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시드 전체 100만원이 증거금이 되는 겁니다. 10만원에 레버리지 40배를 적용하면 400만원짜리 포지션이잖아요. 근데 격리의 경우는 400만원 40배가 되는 거고 교차의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시드 전체가 증거금이기 때문에 4배율이 되는 거죠. 이게 교차랑 격리의 차이예요. 풀매수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100만원 전체를 레버리지 40배 적용해서 풀매수 할게요. 그럼 100만원에 레버리지 40배니까 4천만원짜리 포지션이죠. 둘 다 포지션 크기는 똑같아요. 둘 다 4천만원짜리 포지션인데 격리는 내가 갖고 있는 100만원 중에 100만원을 올인하는 거니까 100으로 나누는 거고 교차는 내가 갖고 있는 시드 전체가 증거금이 되는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100만원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40배율이 됩니다. 격리의 경우는 10만원으로 400만원짜리 포지션을 잡은 거라서 40배율이 되는 건데 교차는 100만원으로 400만원짜리 포지션을 잡는 거라서 4배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0만원 전체를 풀베팅했을 경우에는 내가 베팅한 금액이랑 내가 갖고 있는 시드 전체가 똑같죠. 그래서 교차를 사용했을 때 풀매수를 하면 내가 설정한 레버리지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교차를 사용할 때 크로스라고 할게요. 크로스를 사용할 때 풀베팅을 하지 않는 이상 실제 레버리지가 설정한 레버리지보다 낮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크로스 100배 보면서 오해를 하죠. 제 기준에는 비응신이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아까 실제 배율에 대한 공식을 위에 적어놨죠. 간단하게 방정식 한번 풀어볼게요. 격리의 경우 내가 베팅한 금액이 증거금이 되죠. 그러면 베팅 금액은 증거금이 됩니다. 우선 베팅 금액에 레버리지를 곱해주면 포지션 사이즈가 나오는 거 이건 맞죠? 자 그러면 그대로 갖고 올게요. 포지션 사이즈 나누기 증거금은 베팅 금액이죠. 사이즈 나누기 베팅 금액 설정 배율이라고 해야겠다. 포지션 사이즈 나누기 베팅 금액은 설정 배율이죠. 설정 배율이기도 하지만 실제 배율도 되죠. 따라서 격리의 경우 설정한 레버리지 배율이 실제 배율과 같다. 실제로 격리를 사용할 때는 effective leverage라는 개념이 없어요. 교차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차를 한번 볼까요? 교차는 내가 갖고 있는 시드 전체가 증거금이 됩니다. 그럼 교차는 내가 갖고 있는 시드 전체가 증거금이 되는데 이건 고정값이죠. 포지션 사이즈 나누기 고정값 실제 배율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고정값이니까 실제 배율을 조절할 수 있는 건 뭐다? 포지션 사이즈다. 따라서 교차의 경우 설정한 레버리지 배율이 아닌 포지션의 사이즈가 실제 배율을 결정한다. 얼마나 큰 사이즈의 편을 잡느냐가 실제 배율을 결정한다.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격리는 레버리지 40배 기준으로 10만원씩 분할 진입을 할게요. 그러면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배 적용해서 400, 800, 1200 이렇게 포지션 사이즈가 같이 늘어나고 평단가랑 청산가의 갭이 일정하게 유지됨. 근데 교차는 레버리지 똑같이 40배로 하고 10만원 분할을 하면요 10만원, 20만원, 30만원을 베팅하는 거지만 표면적으로는 실제로는 100만원을 갖고 400, 800, 1200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배율, 8배율, 12배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 진입 시 실제 배율은 4배율이니까 청산가가 평단가 마이너스 25% 아래에 청산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총 3번 분할 진입 시 실제 배율은 12배가 되죠. 그럼 평단가로부터 12분의 1 아래에 청산가가 형성이 되겠죠. 12분의 1이 얼마야? 8.3% 정도? 대략 8.3% 정도? 이렇게 평단가랑 청산가의 갭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물량을 추가할수록 점점 더 타이트하게 조여오는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